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같이 이렇게 수업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저번 시간까지 해서 순열에 대한 모든 것을 끝내고 이제 두 번째 1단원의 두 번째 단원인 조합 단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에서는 배울 게 중복조합 딱 한 가지예요. 근데 이 중복조합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네, 여러분들 우리 저번에 했던 중복 순열이랑 그리고 조합이랑 뭔가 섞어 놓은 듯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복 조합이라는 개념을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서 선생님이 2강이나 3강의 정도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수업 시간에는 중복 조합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 개념을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그 수를 또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구해보고 마지막으로 그 개념에 관련된 문제 몇 가지만 풀어보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같이 수업 시작해 볼게요. 네, 우리 항상 수업 이전에 뭐 하고 넘어갔었죠? 네, 저번 시간에 뭘 배웠는지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넘어가는 시간 잠깐 가졌었죠? 네, 오늘도 복습하는 시간 잠깐 주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 순열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었는데 어떻게 구했었는지 잘 떠올려 보면서 이런 개념이었구나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 중복조합 오늘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학습 목표 먼저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학습 목표는 중복조합을 이해하고 중복조합의 수를 구할 수 있다입니다. 중복조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수는 어떻게 구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순열대랑 마찬가지로 중복조합도 몇 가지 상황을 보고서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보는 그런 활동을 해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이 탐구 활동을 통해서 중복조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개념이 무엇인지 어렴풋하게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화면을 보면은 어떤 게 나와 있죠? 네, 지금 마카롱이랑 컵케이크 나와 있어요. 자, 선생님이 나중에 뭐 여러분들한테 카페를 가가지고 간식을 사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근데 그 카페에서 이런 마카롱이랑 컵케이크랑 두 종류를 팔고 있어요. 자, 근데 선생님이 이때 세 개를 고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각자 고를 수 있는 그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그렇게 경우의 수가 많지 않으니까 직접 공책에 써보면서 나열해 봐도 좋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겠다 싶은 친구는 직접 한번 그 방법을 사용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해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까? 여러분들이 구한 경우의 수가 맞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마카롱이랑 컵케이크란 단어는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쓰기보다는 수학에서 항상 우리가 잘 하듯이 x랑 y라는 문자로 각각 치환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마카롱을 x라는 단어로 바꾸고 컵케이크를 y라는 단어로 바꿔서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 몇 개를 고르라고 했죠? 네, 선생님이 3개의 선택권을 줬으니까 자, 3개를 빈칸을 먼저 뚫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차근차근 해볼까요? 여러분들 중에는 뭐 마카롱을 되게 좋아해서 마카롱을 3개 고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x를 골랐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카롱만 먹기에는 너무 질린다. 그래서 마카롱 2개, 컵케이크 하나. y를 고른 친구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거꾸로 이제 컵케이크를 2개, 마카롱을 1개 고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y를 고른 친구도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컵케이크만 3개 고른 친구도 있겠죠. 그 경우는 y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해보니까 4가지의 경우가 나오는구나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x라는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자, 우리는 지금 몇 개씩을 고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x, x, y를 고르는 것과 x, y, x를 고르는 것은 같은 경우로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순열과 조합에서 순서를 지어주느냐 아니면 그냥 고르기만 하느냐 그 차이에서 오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중복 조합에서는 조합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르기만 해서 이 순서는 따지지 않고 이 경우와 이 경우는 같은 경우이다 라고 봐주고,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의 경우가 나온다 라고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마카롱과 컵케이크의 예시를 살펴보면서 중복조합이 도대체 어떤 경우에서 어떻게 뽑아내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추측하지 못했어도 괜찮으니까 차근차근 잘 따라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좀 더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서 문자로 바꿔서 이렇게 예시를 보여줄 건데, 그 이전에 우리는 먼저 중복조합이 무엇인지 그것을 개념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복조합은 무엇이냐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하는 조합이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 중복 순열대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긴 이런 개념이 나타나 있는 거 볼 수 있는데, 자, 중복 순열대랑 마찬가지로 이 개념을 외우기보다는 이 중복 조합이 무엇인지, 중복 조합의 순 또 어떻게 구하는 것인지 그게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상황을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 남겨놓고 그 상황에 맞게 중복 조합이 적용된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복 조합이랑 중복 순열, 그리고 중복 조합이랑 조합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중복 조합이랑 중복 순열이 있어요. 자, 근데 어떤 공통점이 보이나요? 네, 두 가지 개념을 써놨는데 지금 공통점은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서로 다른 n개에서 그리고 r개를 택한다까지 이렇게 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차이점은 무엇이죠? 네, 중복 조합에서는 r개를 택하는 조합이라는 것과 중복 순열에서는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그런 순열이다. 그 두 개의 차이점이 이렇게 보이네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중복 조합과 또 비슷한 단어인 조합과의 차이는 또 무엇일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복 조합과 조합의 개념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어떤 차이가 보이나요? 네, 보면은 중복 조합도 그렇고 조합도 그렇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한다는 그런 단어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중복 조합에만 중복을 허용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조합에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라는 그런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이게 무슨 뜻일까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을 통해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주머니가 하나 있는데 여기 안에 공이 n개가 있어요. n개인데 서로 다른 공이라서 1번부터 n번까지 번호가 붙어 있는 그런 공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네, 여기 1부터 뭐 1, 2, 3, 4 이렇게 n-1, n까지 적혀 있는 그런 n개의 공이 들어 있는 주머니입니다. 자, 이런 주머니에서 자, 몇 개를 뽑을까요? 네, 우리 n에서 r개를 항상 뽑아왔으니까 여기서도 r개를 뽑아 보도록 할게요. 자, r개를 뽑아왔는데 r개를 뽑아서 이 바구니에 담도록 할 건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바구니에서 r개를 그냥 뽑는다. 그럼 우리 어떤 걸 적용했었죠? 네, 우리 조합을 적용해서 n개 중에 r개를 뽑는 가지수, 그래서 원래는 예전에 배울 때는 ncr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뽑는 가지수는 ncr가지이다 라고 배웠었는데,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중복 조합의 경우는 이 뽑았던 공을 다시 넣는 그런 경우가 추가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공을 넣었다가 뺀다 라는 조건이 생기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한번 뽑아니까 1번 공을 뽑았어요, 선생님이. 자, 1번 공을 뽑았는데 이 1번 공을 그대로 빼서 이 바구니에 담아놓은 다음에 다시 뽑아서 이거를 R번 계속하면은 NC R가지 그런 조합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번 공을 뽑았는데 이걸 다시 넣고 두 번째 경우에 다시 뽑게 돼요. 자, 그러면 그때는 중복 조합을 적용해서 N가지 중에서 R개를 뽑는 중복 조합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중복을 허용한다는 거 여러분들 어떤 차이인지 잘 알겠나요? 네, 그럼 우리 이렇게 해서 중복 조합의 개념이 무엇인지 한번 싹 훑어보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중복 조합과 중복 순열, 그리고 중복 조합과 조합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여러분들 여러 상황들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것이 조합이고 어떤 것이 또 중복 순열이고 어떤 것이 중복 조합인지 좀 구체적으로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중복 조합을 설명할 때 중복 조합의 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할 건데 이걸 위해서 좀 더 간단한 예시를 하나 갖고 올 거예요. 자, 지금 옆에 보면은 A, B, C 세 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세 개를 택하는 경우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중에서 우리가 뭐 택한다라는 말을 쓰는데 쉽게 말하면 고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중복을 허용해서 세 개를 고르는 경우, 따라서 이건 중복 조합의 경우이다 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파악하고 중복 조합의 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 경우도 그렇게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서 직접 이렇게 A, B, C 세 개의 문자를 중복을 허용해서 세 개를 뽑는 그 가지수를 하나하나 나열해보고 직접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A만 뽑는 세 개의 경우가 있을 거예요. A를 뽑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B를 하나 넣어줄 수도 있겠죠. B도 있고, 자, 그리고 B 대신에 C를 뽑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놨고, 그리고 이제 B를 두 번 뽑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B라는 경우 있고 C를 두 번 뽑는 경우도 있겠네요. C라는 경우도 있고, 자, 그리고 A와 B와 C를 각각 하나씩 뽑아주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세주면은 A가 들어가는 모든 경우는 세줬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B와 C만 골라서 나열하는 그 가지수를 한번 찾아봐야겠죠? 그럼 B만 3개 뽑는 경우가 먼저 있을 거고, 자, 그리고 C를 하나 섞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C를 2개, B를 하나 뽑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만 3개가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꼭 주의하고 넘어가야 될 게 여기서 그냥 고르는 가지수만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AAB와 ABA를 서로 다른 경우로 세주지 않아야 한다는 거 꼭 유념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우를 모두 다 찾아봤는데, 자, 한번 세볼까요? 네, 총 그래서 10가지의 경우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10가지의 경우를 다 써봤는데 우리가 이제 해볼 그런 단계에서는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래서 차근차근 그 발상의 전환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맨 먼저 했던 게 A, B, C 세 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세 가지를 택하는 그런 경우를 구했어요. 자, 근데 이것을 어떻게 또 바꿔줄 거냐면 이렇게 주머니가 3개 있다고 하는데, 자, 얘는 A 주머니, 얘는 B 주머니, C 주머니라 해서 같은 색 모양과 크기가 같은 공 3개를 이 주머니에 각각 나눠서 넣어주는 그런 경우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3개의 공은 서로 다 모양이 같고 크기도 같기 때문에 이 3개가 모두 다 A로 간다면 이 첫 번째 A인 경우가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게 2개가 A로 가고 하나가 B로 간다면 B를 선택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3개가 뭐 다 하나씩 나눠서 A, B, C인 주머니로 각각 들어가게 되면 여기 있는 A, B, C 이 경우와 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렇게 A, B, C 3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택하는 그런 경우가 이렇게 A, B, C라는 3개의 주머니에 서로 같은 공을 나눠 담는 그 경우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이해했나요?
네,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른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나눠 놓고 여기를 이렇게 나눠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여기로 넘어갔는데 마지막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막대기를 2개 갖고 올 거예요. 자, 막대기를 2개 갖고 왔는데 이 막대기 용도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바로 칸을 나눠주는 칸막이의 용도예요. 자, 이 부분을 A 구역이다, 이 부분을 B 구역이다, 마지막 부분을 C 구역이다 라고 하면은 2개의 막대기로 3개의 구간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각 구간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위에 그림에서 봤던 A 주머니, B 주머니, C 주머니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 경우에서 어떻게 해석했었죠? 네, 이 같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 그 공 3개를 이렇게 나눠 담는 그런 경우로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갖고 와서 모양과 크기가 같은 공 3개를 이 각각의 구역에 배치하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모양과 크기가 같은 공 3개를 만약에 A에다가 이렇게 다 배치하게 된다면 A가 되는 것이고, 자, 만약에 이 하나가 A에 2개를 넣고 C에다가 하나를 넣는다면 여기서 있는 C와 같은 경우가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게 이 경우를 주머니라는 그런 상황으로, 그리고 이제 칸막이라는 상황으로 갖고 왔는지 여러분들 다 이해했나요? 네, 그러면 이 칸막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중복 조합의 수를 구하는 방법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자로만 배열된 그 가지수를 이런 그림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살펴보았습니다. 가운데 있던 주머니 예시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징검다리 역할로 썼던 거니까 이제는 빼놓도록 하고, 이 경우와 이 칸막이와 공의 경우로 같이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나타낸 그런 경우를 지금 이제 그림으로 여기 쭉 표현해 줄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이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중복조합의 수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A라는 경우는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공이 3개가 있습니다. 공이 3개 있고 A는 이제 끝나니까 칸막이를 쳐줍니다. 이제 B가 시작되는데 B는 없죠. B가 없으니까 다시 칸막이를 쳐줘서 B를 끝내주고, C의 경우로 나머지 넘겨주게 됩니다. 근데 C도 공이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비워놓은 상태로 이대로 두면 됩니다. 자, 이 방식 그대로 B도 해볼게요. 자, A에 2개가 이렇게 있고, 자, A가 끝났으니까 칸막이를 쳐준 다음에 B에 공이 하나 들어가서 끝나니까 칸막이 쳐주고, C에는 공이 없으니까 그대로 끝내줍니다. 자, C 해보면은 A가 2개 들어가고 칸막이 쳐준 다음에 다시 B가 없으니까 칸막이 다시 쳐주고 C에 공 하나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A, B, C도 한번 해볼게요. A 하나, 칸막이. 자, B 하나, 끝났고 C 하나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A, B, B 같은 경우에는 A가 하나, B가 2개, 칸막이 쳐주고 C는 없다고 끝내주면 됩니다. A 하나, 그리고 B가 있나요? 네, B 없죠? B 없으니까 끝내주고 C 나머지 2개 넣어주면 이 경우도 표현돼요. 네, 여기 A, B, C, 여기 A, B, C 아까 했었죠? 선생님이 잘못해서 2번 적어줬네요. 그럼 이 부분 그냥 빼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두 번째 BBB입니다. BBB인데 A가 없으니까 그대로 칸막이 쳐줘서 A는 끝내줍니다. 그러면 B가 공 3개가 들어가고 이제 B가 끝났으니까 칸막이 쳐주고 C는 그대로 없는 상태로 두면 됩니다. BBC는 A가 없으니까 또 칸막이 쳐주고 B 2개, 그리고 B가 끝나고 C 하나, 나머지 BCC는 칸막이 B 하나, 그리고 칸막이 또 쳐주고 C 2개, 마지막으로 CCC는 자, A 없고 B 없고 그리고 나머지 C에다가 공 3개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림을 넣을 수 있었으면은 여러분들 이제 중복조합의 수를 구하는 그런 준비는 다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A, B, C라는 3개의 서로 다른 문자를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는 경우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난다. 3개의 공과 2개의 칸막이라는 그림으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런 가짓수를 구하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3개의 공과 2개의 칸막이를 어떻게 배열하는가, 그 배열하는 가짓수와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를 쭉 살펴보면은 3개의 공과 2개의 칸막이를 나열한 그런 가짓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나열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 공은 서로 3개가 같고 이 칸막이도 결국에 그 용도는 같기 때문에 같은 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적용할 거냐면 바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적용할 것입니다. 자, 같은 것이 처음에 3개가 있고 2개가 있을 때 총 5개에서 그 같은 것을 나열하는 그 가짓수는 어떻게 구했죠? 네, 먼저 5팩토리얼을 분자에 놓고 뭘로 나눠줬는데, 자, 3개가 같으니까 3팩토리얼 나눠주고 그 다음에 2팩토리얼로 나눠줬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계산해 볼까요, 한번?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약분이 되고 2가 4와 약분이 되어서 총 10가지 우리가 맨 처음에 구했던 10개와 같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림으로 서로 같은 공과 칸막이를 이용한 그림으로 나타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수녀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섞어보는 것이 이 중복조합의 수를 구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특별한 예시를 통해서 A, B, C라는 문자와 3개를 뽑는다는 그런 특별한 예시를 통해서 중복조합의 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일반적인 경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소에 하던 대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을 건데 중복을 허용하고 r개를 뽑는 이런 중복조합의 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로 다른 n개라고 했으니까 먼저 세팅을 어떻게 해줄까요? 네, 1부터 n까지로 세팅해 줄게요. 이렇게 n까지가 있을 때 중복을 허용해서, 그러니까 여러 번 뽑을 수 있고 이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칸막이 그림을 다시 한번 갖고 와야 돼요. 자, 그 칸막이 그림을 갖고 오는데 어떻게 갖고 오냐면 칸막이는 어떤 걸 나눠주는 그런 기준이었죠? 자, A와 B와 C를 나눠주는 기준이었습니다. 자, 그 A, B, C가 지금 1, 2, 3 이렇게 해서 N까지로 바뀌었으니까 자, 칸막이는 이렇게 해서 여기 사이사이 들어가는 이 칸막이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칸막이 그럼 몇 개가 나올까요? N-1개가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하다 보면 여기 앞까지만 오기 때문에 N-1개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칸막이 N-1개 가져오고 이제 또 뭐가 필요하죠? 네, 공이 필요해요. 공이 필요한데 자, 공은 어떤 의미였어요? 네, 그 3개를 뽑는다는 그 의미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r개를 뽑기 때문에 공을 r개 갖고 올 겁니다. 자, 칸막이는 n-1개고 공이 이렇게 r개를 갖고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칸막이랑 공을 갖고 왔는데 그 수를 어떻게 구했죠? 그 경우의 수를 이 칸막이와 공을 서로 배치할 수 있는 그 가짓수로 나타냈어요. 자, 그렇게 그런 수로 구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다 하면 몇 개죠? 네, 전체 다 해서 n 더하기 r 빼기 1개 이것을 나열할 거니까 맨 먼저는 n 더하기 r 빼기 1 팩토리얼이 오고 뭐로 나눠주는데 자, n-1개가 같으니까 n-1팩으로 우선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r개가 서로 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R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이 수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나 봤더니만 지금 자, 이걸 한번 계산해 보면은 n 더하기 r 빼기 1에서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여기도 n까지 가고 또 n-1 또 쭉쭉쭉 가다가 1까지 곱해주는 그런 분자가 되고, 밑에는 보니까 n-1에서 쭉쭉쭉 가다가 1까지 곱해주고, 또 이제 여기다가 곱하기 r에서 뭐 r-1 해서 쭉쭉쭉 1까지 곱해줍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같은 게 보이죠? 근데 지금 n-1에서 1까지 곱한 것과 n-1에서 1까지 곱한 게 서로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약분을 해주면 밑에는 r 팩토리얼만 남고 위에는 n 더하기 r 빼기 1에서 n까지 곱해준 그런 경우가 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것의 개수를 한번 여러분들이 몇 개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n 더하기 r 빼기 1에서 n까지 몇 개의 수가 곱해졌는지? 자, 이거를 어떻게 세냐면 n 더하기 r 빼기 1에서 이 끝의 수 n을 빼주고 더하기 1을 해주면은 이 가지수가 됩니다. 자, 이 가지수를 구해보니까 r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위에 r개가 있고 밑에 r 팩토리얼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조합식을 이용해서 그 조합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밑에 r 팩토리얼 분의 이렇게 해서 n까지 가는 이 경우의 수는 결국에는 r 팩토리얼이 밑에 있고 여기 r개이기 때문에 n 플러스 r 마이너스 1에다가 컨비네이션 r을 해준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고 r개를 뽑는 중복 조합의 수는 n 더하기 r 빼기 1 컨비네이션 r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중복 조합의 수가 어떻게 이 조합의 수랑 연결지어지는지 살펴봤는데 이 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길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이 조합의 수랑 이어질 수 있는지 소개해 주고자 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 칸막이 n-1개와 서로 같은 공, r개를 배열하는 그 가지수를 구해야 된다는 그 조건에는 변함이 없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 그러면은 우리가 배열해야 되니까 빈칸을 놔주도록 할게요. 자, 빈칸을 놔주는데 몇 개를 놔주냐면 n 더하기 r 빼기 1개를 빈칸을 놔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놔야 되는 거는 칸막이 또는 공이기 때문에 두 종류밖에 없어서 먼저 공의 위치를 정해주면은 나머지 자리에는 칸막이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무슨 뜻이냐면 이 n 더하기 r 빼기 1개라는 빈칸의 자리에 공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어떤 자리에 서로 같은 공만 넣어주면 되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숫자를 한번 붙여볼게요. 자, 너는 첫 번째니까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n 더하기 r 빼기 1번까지 이렇게 자리에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자, 근데 공은 r개로 서로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중에 공의 자리를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1번부터 n-r 더하기 1번 중에서 r개를 그냥 뽑는 경우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n-r 더하기 1이라는 그런 공이 서로 다른 공이 있는 주머니에서 r개만 뽑는 그런 경우와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 이런 n-r 더하기 1개라는 자리 중에 r개를 뽑는 그런 가지수, 우리가 조합을 그대로 이용하면 n 더하기 r 빼기 1 c r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복조합의 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조합의 수랑 연결 지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뽑는 중복조합의 수는 n 더하기 r 빼기 1 컨비네이션 r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중복조합도 뭐 중복순열이나 뭐 순열 조합처럼
또 기호가 하나 있어요. 자, 그 기호가 무엇이냐면 여기서는 H를 써서 NHR이라고 써줍니다. 그래서 NHR은 N 더하기 R 빼기 1 컨비네이션 R과 같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중복조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복조합의 개념과 뭐 중복순열, 조합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고, 또 이제 그런 칸막이와 공의 그림을 이렇게 이어서 중복조합의 수를 이렇게 NHR을 조합의 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중복조합의 개념은 다 이해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예제 풀이는 다음 수업으로 넘겨서 다음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선생님이 설명했고 선생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이어나갔는지 잘 정리해 놓고 다음 수업 때도 수업 잘 들어주면서 이 중복조합의 개념 확실히 다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고 다음 수업 시간에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예제풀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 수고했고 오늘 수업 내용 잘 정리해 놓고 다음 수업 때 만나도록 할게요.